네, 좋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일단 기대. 네. 꽉 찼습니다. 네, 먼저. 네. 네, 저는 오늘 그 진행봐달라는 얘기 듣고 이 행사에 왜 진행이 필요한지라는 의미를 가졌던 오비어스 한의원 부장입니다. 오늘 이게 온도가 최대한으로 낮췄어요. 18도로 다시 18도? 네. 역사 김창규 선생님이랑 바로 여기 있어요. 네, 오셨습니다. 역사 김창규 선생님. 가서 찾았다고 알려줘요. 찾았다고 알려줘요. 네. 그리고 보르 시리즈의 애독자이신 조창현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SF 판타지 도서관 전식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말지의 전쟁을 제가 판타스틱에서 개관해서 하던 시절에 지금 아까 뒤져보고 보니까 2007년 8월에 리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됐는데 정말 재밌게 봤었고, 그 후에 이제 해피 SF에서 슬픔의 담백인가요? 네, 중편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행복한 책 읽기에서 다시 이제 모르기 나왔었는데, 사실 그 뒤 것들을 제가 참 제대로 못 봐서 참 그렇게 팬 자격은 없는데, 어쨌든 그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적인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리뷰에 이게 언제 완간될지는 모르지만 이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역시 6년이 지나서 완간은 아니고 이제 완간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반지의 제왕을 3번째로 번역한 출판사이죠. 아무래도 작년 말에 호빗 보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실마리용과 후리네 아이들을 제가 지웠는데 앞에 보니까 또 이제 장소를 대여해주신 그 SF 판타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이제 꼭 내 방이 책으로 뒤덮이는 것을 방치할 필요는 없겠다. 여기에 좀 갖다 두고 여기 가끔 와서 보면 되겠다. 라는 그런 위안을 주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당동에 있을 때는 제가 사당동에서 이사할 때 도저히 좀 감당이 안 되는 장르 소설들을 기증을 하고 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좀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이유로 제가 말을 할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서두를 길게 띄우고 이제 예열들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보르코 시건 시리즈가 가진 매력이랄까 이런 게 어떤 것인지 세 분의 좀 생각을 한 번씩 들어보고, 또 이어지는 뭐 말씀이나 생각들이 있으면은 같이 그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플로어에서도 질문 그냥 생각나실 때 자유롭게 그냥 그 가볍게 손 드시고 개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질문이라는 그렇지만 뭐 한마디씩 하시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일단 일본 샤도우 번호의 번역을 맡은 김창규라고 하고요. 글쎄요. 일단 제가 정도 뭐 제독을 제대로 한 거는 일단 우선 1권이니까 1권만 보면 그 작가도 여성 작가분이고 나이가 지금 현재 연세도 되시죠? 예. 그리고 그런 분이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분이 쓰셨는데 이 1권이 약간 양날의 칼이에요. 어떻게 보면 1권하고 2권 차이가 꽤 됩니다. 그 책이 출간된 연수가 꽤 돼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번역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권은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1권이랑 2권이랑 살짝 다른데, 일단 1권에서 이 작가가 약간 옛날 그 나폴레옹 시대와 중세 시대의 낭만에 살짝 젖어 있어요. 살짝이라도 좀 많이 젖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한편으로는 작가가 아마 이 작품 전체 시리즈 자체와는 상관없이 좀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숭고함이라든가 그런 색깔들이 웬만한 일반 문학들보다 훨씬 더 잘 버무려져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 독자라서 객관적인 평을 못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뭐 스페이스 오페라라거나 흥행 위주의 시리즈라는 걸 넘어서서 좀 작품성에서도 인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예, 팔자에 없이 이제 갑자기 편견하게 전문가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당황스러운데요. 예, 뭐 그냥 저는 순수한 팬의 입장에서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사실 원서까지 이제 찾아가 보면서 이제 어떤 작품을 시리즈를 작지 않은 시리즈인데 소화한다는 건 확실히 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막 많아지고 길어질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도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일단 첫 번째 한국에 번역된 작품들이 이제 장편 2편이랑 중편이 이제 2개쯤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재밌게 글을 쓰고 인물들의 생동감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처음에 되게 가볍게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보게 될 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출간될 때 묶여 나오겠지만 중편이 3개 묶여서 한 권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더스 오브 인피니티라고 무한의 경계 이게 이제 출간 순서상으로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봤고 양도 중편이니까 적당하네 딱 좋겠다 해가지고 가볍게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재밌다 보니까 한 권 더 읽고 한 권 더 읽고 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이제 뭐랄까 계속 붙잡고 읽게 만드는 게 가장 이제 큰 이유는 캐릭터들이 이제 생동감이 넘치고 특히 이제 많은 것들 주인공의 말즈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어느 정도 생동감 있는 캐릭터 그리고 비교적 꽤 복잡하고 깊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사들이 되게 맛깔져요. 사실 뭐 보드게임이나 이런 걸 볼 때도 혹시 뭐랄까 그 클라이막스가 액션의 클라이막스는 따로 있고 극 중의 클라이막스가 좀 따로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액션은 이제 진행되고 끝나면 이제 그 액션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말빨이나 임기응변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도 꽤 이제 그런 패턴으로 진행되는 게 많은데 SF 장르 쪽에서 봤을 때 그런 뭐랄까 패턴으로 가는 게 소설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처음에 기대하고 봤을 때도 야 이거 광선총질하고 구조선끼리 들이받고 이런 작품이겠구나 봤는데 사실 이제 진짜 재미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마일즈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랑 서로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 안에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임기응변으로 둘러대고 이표를 찌르고 속이고 그런 부분들이 메인이고 사실 액션들은 그런 한 대화 장면에서 다른 대화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극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대부분의 거는 또 이제 놓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매력에 빠져가지고 계속 읽게 됐습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해지고요. 사실 액션은 점점 이제 사실 액션 비중이 중요한 것들은 줄어들고 그런 재미있는 대사랑 상황 전개 설정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제 앞에 분들이 너무 많이 길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일단 마일즈의 게임이라는 작품만 봤을 때 사실 일반적으로 인기 끌 작품은 아니죠. 구도상. 일단 그 주역은 일단 장애인이고 그 축근이라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그냥 바로 죽여버리지 된다. 그 다음에 히로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서 떠나버리더라. 하지만 이제 작품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분명히 말해서 이 말즈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읽다 보면은 얘가 정말 장애인인지 아닌지 왠지 꼬미남처럼 느껴지는 그런 묘사들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굴곡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둠이 별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항상 밝으면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이 나이가 별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갖고 노는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정말 갖고 놉니다. 물론 마이즈가 약간 운빨이 딸린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행운 플러스 100 뭐 이런 캐릭터이긴 하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나이가 있고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어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좀
이야기 구조상 그 자기가 가진 지위라든가 힘 같은 것에 빠져가지고 결국엔 몰락해버리는 것들을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도리어 더 위험한 악당들이라고 하면 지위가 낮은 쪽들이 도리어 좀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전쟁물이라기보다는 첩보물이나 스릴러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보드게임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올 테니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느끼겠지만 보드게임까지만 보는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이건 전쟁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치 그 중세나 아니면 고로마 시대를 바탕으로 만든 판타지 같은 느낌을 주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나름대로 SF적인 설정을 잘 넣었다는 게 전 이분이 참 대단한 작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마치겠습니다. 뭐 여쭤보실 거 없으신가요? 한 바퀴 돌고 또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뭔가 말을 해야 되는 부조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네, 말씀하시죠. 예, 그 역자분께, 역자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기존에 나온 판본과 일단 사이트에 공개하셨는데 번역 초고를 말이죠. 그게 기존에 나왔던 판본들하고 약간 고유명사라거나 이런 게 약간 어긋나더라고요. 가령 바라야를 기존에 김상훈 씨 번역에서는 바라야라고 되어 있었는데 바라야르라고 되어 있다던 건가. 그런 고유명사 통일이라거나 그런 쪽에 대해서는 뭔가 준비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역자가 저 하나가 아니라 아마 아실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형식적으로 제일 많이 신경을 쓴 게 고유명사, 인명, 지명 이런 것들 통일이거든요. 공개된 거는 사실 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공개된 거는 가장 초보 부분이 나간 거였고요. 지금은 편집자분들하고 번역자들하고 다 몇 차례 회의를 해서 맞추었으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실수가 끼어들지 않는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좀 내려주시죠. 버스. 네, 다른 부인 질문 없으신지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출판사에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표지 공개된 게 출판사 담당자분도 계시네요. 표지 공개된 게 기존에 나왔던 행복한 책임이고 되게 밝은 일러스트의 분위기도 약간 동화풍? 약간 소녀풍 이런 풍이라서 좀 약간 되게 신선하겠다고 놀랍게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떤 시리즈가 나오는 게 분위기가 계속 그런 스토리는 좀 사실 좀 어둡다고 생각을 해서 표지 공개를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일러스트분이 안 오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서 이 책 편집을 하고 있는 정신이라고 하고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분명히 기존의 독자분들, SF를 좋아하시는 분들, 스페이스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1차로 이걸 찾겠지만 그래도 다른 많은 독자분들이 이게 SF다 아니면 스페이스 오페라다라는 게 있으면은 되게 잡기가 좀 힘드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읽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걸 가장 최우선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되게 반가워하시면서 보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재밌어 하시면서 접근이 쉽도록 그렇게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쪽에 조금만 이제 부용이라고 할까요? 보정 씨가 아시겠지만 예전에 표지 얘기할 때 저도 같이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할 때 절대로 SF 분위기 내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게 경향이 좀 오래전에 SF 판타지 도서관의 관장으로서 책의 표지를 많이 보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SF풍의 그림을 넣었을 때 가장 판매율이 저조합니다.
사람들이 SF라고 하는 게 일단은 피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게 무엇이 할까? SF 자체의 문제기보다는 좀 SF 중에 일부 작품이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SF 자체가 좀 뭔가 과학 얘기하니까 왠지 과학책을 읽으면 되는 그런 분위기. 하지만 마일즈 시리즈는 뭐 여기 다 읽어보셨겠지만 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SF라는 게 사람들 얘기고, 게다가 여기 설정 보면은 뭐 황제도 나오고 귀족도 나오고 거의 은혜영 전설보다도 훨씬 더 판타지스러운 그런 건데, 그렇게 본다면 뭐 이번에 나온 표지의 양식은 굉장히 잘 맞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일단 아주 기본적인 질문 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좀 이어서 말씀하고 싶다거나. 근데 사실 이게 뭐랄까 보르 시리즈가 일반적인 SF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게 됐는데, 실제로 볼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판타지스럽죠. 판타지스럽기도 하고. 그래, SF 맞습니다. 네. SF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저도 SF는 맞는데. 네. 참. 약간 좀 마일즈의 전쟁만 한정지어 말한다면 좀 약간 소년물 같은 느낌도 났었고요. 소년물과 연결지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가능한 것 같은데, 제가 난감한 말을 하지 않아도 돼도 좀 질문해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하나. 네네. 사실 여기 조창현 쌤 이렇게 모신 이유는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권을 다 읽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마 거의 이제 원서로 이제 나온 뒷 얘기까지 이제 아마 읽으셨을 텐데, 그런 다 이렇게 스포츠처럼 다 말씀해 주시지 못하겠지만 약간 그냥 뒤 이야기 어떤 느낌들 아니면 다 읽고 나서 약간 들었던 소감 이런 게 약간 저는 좀 정서적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선 일단 절름발이가 범인이고요. 그런 얘기들을 빼고 이제 전반적인 느낌을 얘기하자니까 좀 그런데,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제 이야기의 전체적인 방향이 스페이스 오페라라기보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첩보물 스릴러 이런 쪽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래서 굉장히 스토리에 많은 내용이 그런 스포일러를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꽤 여러 부작이 이어지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한 방에 뭐라도 터뜨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한 건 한 건이 다 이제 완결성이 갖춰졌는데 각각 이제 어느 정도 뿌려놨던 떡밥들이나 아니면 만들어놨던 캐릭터성 같은 거를 이제 다른 거나 다다른 거에 터뜨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재밌는 부분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싶은데 불만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다고요. 누가 모자란다고. 예전에 출판된 행복한 책 책에서 보면은 이제 뒷부분에 마일즈 연표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이제 있는 정보가 상당히 충분히 꽤 될 거고요. 그 이상 저도 스포일러는 드릴 수 없는데 마일즈도 결혼을 하고요. 연표에 나오죠. 예. 31살에 한다고. 상대는 예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최고라고 뽑는 부분이 이제 중후반쯤에 나오게 되는 이제 어시빌 캠페인 좀 장편인데요. 이거는 그 앞에 상당히 여러 권에서 만들어놨던 그런 캐릭터들을 다 한 번에 풀어놓는 그런 쪽이에요. 이쪽은 스페이스 오페라나 거의 SF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로맨틱 코미디인 것 같다 장르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까지 나왔던 이제 대부분의 바라족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다 자기 이제 문제를 하나씩 안고 나오는데 그거를 마일즈가 모아서 한 방에 터뜨리고 작곡을 하고 일단 중간에 작곡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또 이제 어찌어찌 잘 수습돼서 경사도세 경사도세하고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일즈 여성 편력은 굉장히 좀 험난하고요.
중간에 이제 푸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여자친구는 부하한테 뺏겼고요 하고 그걸로 시작을 하는데 한 손으로 꼽는 게 넘어가는 이제 두 번째는 도저히 사귈 수가 없었고 세 번째는 네이슨 시대도 가면 사귀겠지만 고르코시 경하고 사귈 수 없어요 하고 걸어차였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영편이 되게 길게 이어집니다. 다 비극으로 끝나요. 아니면 되게 아이러니컬한 결과가 나거나 그러다가 어쨌든 결혼을 하고 애도 슬픔슬픔 낳게 된다는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있는 걸로 가면은 이제 아이를 많이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이러고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먼 나라 있는 연애 친구 소식 듣는 거 전해주고 몇 권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셨나요? 중간에 이제 건너뛰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직접적으로 시리즈랑 연관성 좀 약한 것들 두 권 빼고는 작년에 출간한 것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작가분이 몇 년 동안 안 쓰다가 이제 이번 2000년대 중반에는 이제 손 놓고 다른 거에 손대시다가 재작년부터 이제 다시 쓰고 계시거든요. 크리오번이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오고 작년에 이제 한 권 더 마일즈 대신 이반이 주인공인 장편이 하나 나왔고요. 이반이 마일즈 노릇을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페이스를 봐서는 또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있고요. 관장님한테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이쪽 스페이스 오페라 쪽에서 쪽에서 계기가 된 게 뭐랄까 노인의 전쟁 시리즈의 성공이었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팔려 나갔죠. 지금도 최근까지도 새로 발행돼서 나왔고요. 인쇄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르 시리즈의 그걸 벤치마킹할 수 있게 말입니다. 저는 반대하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스페이스 오페라가 별로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SF가 처음 성공한 건 사실 은혜용전설이죠. 그 전에 있어서 그나마 사람들이 호평받은 건 스타워즈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스페이스 오페라물이 나올 때마다 나름대로 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스페이스 오페라는 아니겠지만 역시 밀리터리 SF라고 할 수 있는 스타시트 프로스라든가 아니면 영원한 전쟁 같은 것도 역시 행복한 책에 비해서 가장 잘 나간 책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제로 얘는 전부 다 절판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스타시트 프로스 같은 경우는 몇 번씩 다시 재간되면서도 사람들이 호평받았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 오페라들이 비교적 편안하게 SF 장르를 접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이 SF라고 하면 우주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주에서 뭐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 뭐니 해서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스페이스 오페라물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건너뛰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은혜원전술에서 워프의 원리 같은 거 나오는 한 번도 없었죠. 거대한 전함이 나오는데 거대한 요새가 나오는데 그 요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만들어주시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뭐 무슨 가스가 나오고 뭐 우주에서 무슨 기뢰가 등장하고 뭐 전함들끼리 나와서 전투를 하고 물론 이제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야기를 구조로 보자면은 대부분 양면이나 아니면 그런 등장인물들이 마치 장기를 하듯이 어떻게 보면 편하게 얘기를 진행해요. 실제로 정말로 전쟁 영화를 그린다면 그런 식으로 그리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것 장르 자체는 어떤 면에서 약간 판타지스러운 면이 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이렇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병력들이 그냥 막 움직일 수 있는 마음대로 난 조정해가지고 지네들끼리 마치 리모컨으로 조정하듯이 아니면 장기를 두듯이 하는 듯한 그러니까 우주를 무대로 장기를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은혜영전서 같은 경우 보면 양면하고 라인하트 같은 사람들이 대결을 벌이는 거 보면 둘이 서로 마주하고서 장기 두는 것 같습니다. 주변 인물들도 물론 굉장히 다 활약을 하고 있어요. 뭐 포플란이라든가 세이코프라든가 그런 애들 다 활약을 합니다. 하지만 캐릭터의 매력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들이 사실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이제 보르시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오려고 할 때, 이거 낸다고 할 때, 이거 무조건 성공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방향성도 잘 잡으셨고, 번역자라든가, 그때 이제 번역자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반품하기도 했었는데, 번역자분들도 정말 잘 선정을 하셨고, 그리고 책의 표지라든가, 방향성도 잘 잡으셨고, 일부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뭐 관심을 끈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충분히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성공보다도 다음번에, 이 이후에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다른 작품들이 더 추가로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얘기드리면은 1960년대에 나왔던 일본의 SF 잡지, SF 매거진이라는, SF 판타지 매거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SF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드 SF물들만 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인기가 없었어요. 게다가 거의 뭐 조금 지나면 이제는 더 이상 낼 수 없다. 이제 한 2번 더 내보고 도저히 안 되면은 중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점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장이 방향 전환을 해서 당시 이제 저작권 연도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작권이 이미 끊어졌던 작품들을 특히 이제 스페이스 오페라 중심으로 대량으로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SF 하면 너무 안습이에요. 딱 보자면 이제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스페이스 오페라는 왠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결과 현재 그 SF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지금까지 해서 50년이 넘게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스페이스 오페라 말고도 되게 많아요. 일본에서도 SF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끄게 된 게 사실은 은혜영전설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그 전까지는 은혜영전까지는 SF가 대중성이 없었고 대부분 이제 보는 사람만 보는 그런 부류였다면은 은혜영전설 이후로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오게 되고 게임도 많이 나오게 되고 소설도 많이 나오게 되고 하면서 지금 일본은 SF가 미국에 이어서 거의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죠. 네. 여기까지. 될까요?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아니면 그냥 뭐 하실 거도 계속 얘기해주세요. 이어서 계속 하시고 하셔도 되고. 제가 거꾸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좀 여쭤보는데 아까 마을지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마을지가 여성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다 끝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남자 대 남자로 봤을 때 마을지가 참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휘관으로 매력적인데 친구로 사기에는 이게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신 여성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마일즈라는 캐릭터가 결혼의 대상으로 봤을 때 이게 매력이 떨어지는 캐릭터인가 아닌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역시 뭐 당당하게 얘기해 주실 분들 계실까요? 그러니까 친구로서가 아니라 이제 저는 진짜 마일즈 시리즈를 좀 띄엄띄엄 건너뛰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나오는 1권을 읽고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단편들을 읽다가 이제 뭐 메모리 읽고 지금 요새는 코마를 읽는 중이거든요. 코마가 결정적으로 그 마일즈 로맨스가 좀 괜찮게 되는 그 발단이긴 한데 읽으면서 모르겠어요. 그 마일즈 자체는 인간적으로 매력적인데 그 뒤에 딸려오는 게 너무 많잖아요. 보르코지네나 가문도 있고 시아버지도 너무 대단하시고 샤머니도 너무 대단하신 분이고 본인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정말 일반적인 그냥 본인이고 좀 유명한 장교다라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한국적인 개념이면 좀 시골에서 걱정되는 좋은 분들이지만 그런 정치적인 거나 그런 거를 그래서 마일즈도 아마 다른 여자들은 안 되는 게 뭐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이게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 너무나 많고 자기가 정치적인 것에서 발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안 이루어질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용병대 여성들과는 특히나 그런 게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시면 다른 분들도
그러면 그 뭐냐 제가 뭐 여자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 뭐냐 요즘 그 얼음과 불의 노래가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그 TV 미드로 말이죠. TV 시리즈로. 저는 그 뭐냐 왕자의 게임을 조금 늦게 접했는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그 마일즈를 떠올리게 한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티리온 라니스터 있지 않습니까? 일단 키가 작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싸우다가 얼굴에 그 큼직한 흉터 그러니까 장애까지 얻게 되죠. 그 코가 그 썽덩 베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뭐랄까 거기서도 티리온도 티리온이 여러모로 그 마일즈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머리로 그 승부하고 개인사가 되게 불행하고 그런데 그리고 아버지가 먼치킨이고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그 티리온의 연애사도 참 암울하더라고요. 최근에 왕자의 게임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뭐냐 확실히 그 마일즈가 그 괜찮은 인물이긴 하지만 이성으로서는 조금 그런 게 아닌가 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 왕좌의 게임을 읽으면서 티리온이 마일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느꼈거든요. 일단 그 설정 속에서의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얼음과 불의 노래 시리즈가 나온 게 그 보르코시건 시리즈가 나온 지 한참 뒤에 나왔죠. 조지 R.R. 마틴 자체가 그 SF와 판타지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작가고요. 뭐 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마일즈가 루저라서 걷어차는 여자는 없었다는 거고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라면 이제 그걸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근데 다들 뭔가 이제 아무튼 기구한 그런 아무튼 사정들이 다 있어요. 이 정도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엘리 퀸이 있었으니까 마일즈 용병도 이제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고 마일즈랑 사귀게 되는데 이제 이 친구는 정말로 그 시월드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 우주에서 태어나서 나는 우주에서 우주선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근데 너 막 코딱지만한 바다에 살면서 이제 나 거기서 귀족 부인 노릇해야 되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그냥 네가 보르코시건 경위기를 버리고 마일즈 네이스미스 제독으로 살면은 난 너랑 결혼해주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마일즈는 양쪽을 다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쪽이 틀어지는 이유는 결혼 못하고 그냥 정말로 시월드 때문에 결혼을 못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차점이 있다 하더라도 마일즈랑 티리온을 비교하는 거는 둘 다 그 작가가 사랑하는 캐릭터이긴 한데 마틴 경의 취향이 좀 더 사람을 괴롭히는 취향이라 그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말씀하셔보니까 아까 관장님도 그렇고 SF 장르에서 스페이스 오페라의 특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또 말씀해 주셨는데 또 스페이스 오페라 중에서 보르 시리즈가 가지는 좀 특이점이랄까 좀 다른 점이랄까 매력이랄까 이런 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분 다 좀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그동안에 또 궁금하신 거 좀 생각하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뭐 첩보 스릴러 분야이 강하고 두뇌 플레이 아니면 약간 뭐 스릴러 구조, 추리, 미스테리 구조를 띈다던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남성적인 의미의 우주점은 작가분이 안 좋아하시던가 아니면 그건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셨던가 일관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래요. 그건 뭐 그런 면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본인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그리고 그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경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뭐 인류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 좀 형식적으로라도 언급하는 스페이스 오페라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완전히 흥미본위는 아닌 것들이 그렇긴 한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익숙한 한국 드라마 같다고 해야 될까요? 한국식 사극 같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퓨전 사극이란 말들 많이 하죠. 예, 그거랑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네, 역시 제 생각에도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다 녹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얘기를 하는 게 제 대사가 부분이 이제 시리즈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한 액션 부분은 점점 이제 약해지고 보드게임 정도에서 작가분이 이 정도면은 이제 충실하고 우주전쟁하는 부분은 충분한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출간순으로도 그렇고 대충. 그 정도면은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거대 다툼 나오고 막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공 스릴러가 되고 그런 전쟁이 못 일어나는 게 맞죠. 뭐 그 부분은 마일즈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보드 게임에서도 황제 그 친구인 황제 친구가 그 친구는 앞에 나가서 싸워서 전쟁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건데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마일즈 같은 경우 그런 건 최악의 경우에나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사실 대부분의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커크 선장 같은 일부 사례는 제외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 그렇죠. 네. 대개의 경우 전쟁을 피하려는 경향을 굉장히 많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다수 스페이스 오페라물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결말이 납니다. 특히 이제 대규모 함대전, 뭐 로봇이 나서 싸우고 그렇다면 뭐 좀 다른 사례이지만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작품에서도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그 화이트 베이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서 건담이 모빌 수출을 숭덩숭덩 배는 장면이 안 등장한다면 왠지 매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마일즈 시리즈에서는 그런 장면이 별로 없으면서도 그 매력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스페이스 오페라가 돼야 되는가,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라는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약간의 그 색채를 더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뭐 다른 분들 다 말씀해 주셨지만 뭐 저도 얘기했고 첩보 스릴러물 저긴 여전히 많고 또 인간 대 인간의 대결이라는 거 그 음모 궁중에서 음모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진짜 사극에 가깝겠네요. 그러니까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라 뭐 용의 눈물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네요. 예, 그런 것들이 가깝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좀 사람을 많이 안 죽이려고 한다는 느낌도 좀 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예전 중세 민화처럼 뭐랄까 계속 말해주는 거짓말을 하면서 상태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근데 회피가 아니라 결국에는 거짓말이 진실을 생성해서 모두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접근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사실 많이 읽지 못해가지고 좀 더 질문하실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세트 간다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그 뒤에 벤다리 자유혁명 함대 쪽이 더 비중이 있나요? 아니면 그 보르로서의 그 정보사 그쪽이 더 중심이 되나요? 스포일러를 최대한 피해서 얘기하면은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역자분하고 그 조창현님한테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저는 그 3, 4권 그러니까 마일즈의 전쟁과 보드게임 그 먼저 번역된 것까지만 읽었거든요. 그 영어 실력이 딸려서요. 이번에 그 1, 2권이 그 번역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1, 2권은 다른 시리즈들과는 달리 그 마일즈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일즈의 부모인 그 코델리아와 아랄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시리즈들과 좀 그 차이점이라거나 색채도 꽤 다를 것 같은데요. 시리즈, 첫 두 권의 주인공인 이 두 명에 대해서 좀 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매력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말입니다. 글쎄요, 저도 그 뒷건들을 다 읽어본 건 아니어서 이 뒤는 뭐 아시겠지만 마일즈가 그 뭐 청소년기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3, 4권부터. 그에 반해서 그 1, 2권에 나오는 아랄하고 코델리아는 뭐
이건 스포일러라고 할 수 없는 게 탐사분들 다 보셨을 테니 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네요. 1권 같은 경우는 둘이 어떻게 결혼까지 이르는가, 어떻게 모르는 사이에서 부부 사이가 되는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라라고 코델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성인인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뭐 군대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서 뭐랄까요? 일단 1권 제목이 이제 샤도우 오브 오너인데 그래서 읽으시는 분들마다 다 알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 제목은 RR 1권에 나오는 RR하고 관계가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예가 흔히 뭐 무공을 세우고 이런 명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충실하다던가 아니면 뭐 자기가 생각하는 명예와 국가나 황제에 충성하는 건 다르다라든가 이런 분처럼 좀 성인들이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될 주제를 좀 다뤄요. 1권에서는. 특히 1권 끝날 때 보면 끝에 보면 이제 에필로그가 있는데요. 번외편으로 애프터맨스라고 해가지고 시체들 전사자 우주에 떠있는 전사자들 수거하는 일을 맡은 두 사람 얘기가 잠깐 나와요. 외전격으로 잠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죽음, 전쟁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시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떤 생각을 봐야 되는가 아주 좀 무겁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뒷부분하고 1, 2권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쎄 이건 뭐 사람마다 취향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1, 2권 분위기도 형사관에 비해서 전혀 뭐 일단 부모들 얘기를 곁들여서 했다든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무거운 주제는 이쪽에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좀 뭐랄까 무겁고 어두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가족사라든가 아니면은 RR하고 코델리아의 그런 결혼하기 전의 이야기들 중에서 어두운 부분들이 차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뭐 어둡게만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랄까 본편에서 한 권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일직선적인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구나. 말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런 거를 분명히 갖게 하고요. 이제 주인공이 코델리아인 것처럼 말제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대활약을 하는 그런 시리즈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어머니의 캐릭터가 변하는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잠깐 활약을 할 때가 아니면 대부분 이제 수동적이고 상황에 이제 휩쓸리고 이런 좀 그런 캐릭터성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굉장히 결단력과 이제 그런 마일즈의 행동력이 넘치는 마일즈의 그런 비슷한 면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어머니의 모습이거든요. 거의 보드게임이나 마일즈 전쟁에서 보여주는 뭐든지 다 알고 뭐든지 다 이해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3단계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3단계로 변하는 여성상이 말하자면은 이 시리즈 전체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좀 돼요. 이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여성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일부 예외들, 카밀로 같은 경우를 제외를 한다면은 이 3가지 카테고리에 어느 한 군데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은 코델리아처럼 그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참 그걸 보면서 여성 작가인데 이렇게 압축적으로 여성 캐릭터상을 한 사람한테 압축시켜 보여주고 다른 사람은 이제 거기서 더 이제 발전을 한다기보다는 거기서 일부분을 이제 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거를 한다는 게 참 뭐랄까 여성 작가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남자라고 해도 이게 남자 캐릭터들이 훨씬 더 이제 다양하고 더 이제 지저분한 놈들도 나오고 아니면 선한 인간들도 있고 유쾌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렇게 편들이 있는데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여성 캐릭터들이 이제 코델리아가 뭉쳐가지고 이제 한마디 꽉꽉 뭉쳐서 엑기스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사권에서 나오면은 코델리아는 되게 바라라서 존경받는 그런 여인상이잖아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3권하고 4권만 읽다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라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잖아요, 사실.
뭐 장애인도 차별하고 여자는 사실 군대도 못 가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마초적인 그런 사회인데 외국인인데다가 여자인데다가 그런 코넬리아 네이스미스 마일즈 어머니한테 다들 직설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1권하고 2권의 액션에서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은 와 다들 마일즈 엄마 얘기만 들어도 벌벌 떨고 사실 앞으로 오게 되는데 이렇게 됐고요.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죠. 네, 얘기를 듣고 나니 빨리 1, 2권이 나와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네. 슬슬 정리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질문이 조금 더 남아 있으시다면 좀 가시죠. 질문이 문다 오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시간 여유있게 보죠. 네. 네, 저 그 보르코시건 시리즈가 권수도 많고 그런데 이제 각 권마다 이제 완결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시리즈로서의 이제 완결성은 어떻게 될지 혹시라도 준 시리즈처럼 그렇게 끝에 이제 흐지부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벌려놓은 떡밥도 많고 할 텐데 과연 결말은 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한국에 번역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저자분한테 네. 아니 지금까지 나온 걸 비추어 봐서 과연 뭐 이제 완결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지 뭐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한 권 한 권의 완결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가지고요.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떡밥 이런 거는 이런 게 있는 수준의 그런 장대한 시리즈는 아니에요, 사실. 듀처럼 이제 여러 가지 비밀이 있고 얽혀 있고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다음 권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적은 편이고요. 사실 갈등을 해소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음 권에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쪽에서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시간 순으로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작가가 이제 내키면 좀 예전 얘기도 쓰고 계속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정말 완결이라고 딱 지을 만큼 건 뭐 없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 권도 시간 순으로 그 다음 이전 권에서 이어진 건 아니고 사실 그 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은혜영조서도 아직 완결이 안 났습니다. 외전 쪽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결이 안 났다고 작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타이라 우주의 아니 그게 아니라 무책임 만든 타이라도 있죠. 그 작품도 사실은 틈나면 그냥 틈틈이 그냥 새로 나오기도 해요. 그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진정한 의미에서 시리즈의 완결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스타워즈도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이 그 시리즈라고 봤을 때 아까 여기 말씀하셨듯이 주창욱 씨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한 편 한 편의 완결은 확실하게 났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여사님께서 돌아가신다 하시더라도 마일즈 시리즈는 이 시점에서 일단은 만족스럽게 종료를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말장 관계 없는 건데 여기 혹시 우주여행의 무책임한 남자 갖고 계시나요? 우주여행의 무책임한데 그 테일러 소설. 예, 지금 한지 잠깐 있는 것 같은데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소설은 그다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너무 먼치킨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테일러라는 자체가 타일러라는 인물이 여기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의 평에 따라서 타일러가 그 마일즈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타일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캐릭터는 커크 선장입니다. 커크 선장이에요. 그래서 작가 자신이 야 커크 선장하고 누구하고 섞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섞어서 만든 캐릭터인데요. 타이라는 마일즈는 굉장히 저는 인간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
먼치킨처럼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마일즈는 살아있는 캐릭터라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타일러는 인간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적 존재는 아니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게임 캐릭터라고 하면 얘 혼자 게임 플레이어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래서 좀 TV판 애니메이션 나온 이후에 TV 애니메이션 보고 나서 그거 보시면 좀 많이 좀 어색하다는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TV 애니메이션 나온 다음에 일본에서 그것을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아직 완전히 새롭게 나온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번역이 안 되고요. 그거 본다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여기 보시면 어떤 것 같더라? 그거 비슷한 스타일의 작품이 하나 스페이스 오페라물이 있거든요. 제목 갑자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국내 아직 번역 안 된 거가 언어의 흉터 시리즈. 네. 와. 피와 살이 튀기고 뭐 이제 우주선끼리 대규모 함대 결전을 하고 이런 계열이라면은 그쪽이 적어도 앞부분의 상당 부분은 굉장히 볼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쪽에서 욕구를 충족을 시킨다면 이제 그쪽을 추천을 합니다. 사실 첫 번째 거는 예전에 김상호 씨가 번역을 해서 인터넷에만 올렸다가 이제 내려가 모종의 이유로 출간이 안 돼가지고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두 번째 거부터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두 번째 거는 앞부분에 좀 상당히 짜증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거 넘어가면은 굉장히 몇 번 술술 잘 읽혀요. 근데 점점 이제 분량이 늘어나고 캐릭터가 엄청 슈퍼 먼치킨이 되면서 짜증이 다시 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좀 여러 번 있다가 봤었는데 그런 부분 쪽에서 적어도 한참 재미를 이제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이거는 그 출판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 마일즈 시리즈는 장편 외에도 여러 가지 중단편집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번역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작가분께서 정해주신 순서대로 번역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장편을 먼저 뽑을 건지, 그런 걸 조금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 중단편도 빠지지 않고, 스토리하고 조금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더라도 이제 마일즈 시리즈로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제 존중해서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 선생님도 중단편 부분들을 빠지지 않고 이제 순서 안에 넣어 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최대한 넣어서 번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도르 시리즈가 작품 하나하나가 다 완결성이 있어서 언제 완결이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작품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그냥 확장이 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넘어갈까요? 네. 혹시 근데 마지막 이게 아마 5시까지 시간을 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밖에서 내고 파티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서요. 질문이 있으시면 계속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짓고 다음 순서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틴스에 연재돼서 라틴스 하나만 읽고 다른 거를 읽지 않고 와가지고 참 제가 안 읽고 생각이 안 됐는데, 그래도 되게 특이했던 게 마일즈가, 그러니까 이게 여자 작가가 썼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남자 작가고 또 40 이상 된 아저씨 작가가 쓴 것 같다라는 그 주인공이 아니면 사건 일어나는 방식이나 본체나 아니면 여자 캐릭터와 남자 캐릭터 간의 그런 관계는 되게 아저씨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다른 분은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제임스 티틀리 주니어가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글만 보면은 절대로 남자라고 이건 진짜 내기 도박을 걸어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여자 작가가 이런 걸 썼다는 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이게 여자 작가의 무슨 위치나 이런 걸 향상시키는데 무슨 도움이 됐을지 이런 게 궁금해서 아무 분이나 됐어요.
가치 형상이라는 거는 남성 대 여성 할 때 그 여성의 지위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이를테면은 여자 작가 같은 경우에는 예. 뭔가 여성적인 걸 쓸 거다라는 선입견 같은 게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선입견을 깨는 게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SF 쓰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사실 이건데 저자가 직접 변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짐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글 속에서 여성성이나 남성성 같은 건 저는 좀 없다고 보는 편이고 실제로 일권을 번역하면서 느낀 거는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생활 때문에 남자처럼 보이는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남자 연을 많이 했는데 안에 여성성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 속에 그 전쟁을 보는 태도라든가 사랑을 보는 태도 같은 것들에서 많이 보이고요. 이건 이제 농담입니다만 육군과 해군을 약간 헷갈리는 저자가 경향을 봐도 약간 그렇고 예, 그래서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 코델리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일단 제일 처음으로 번역한 부분이 일본이다 보니 활약이 그 남성성으로 대변할 수가 있는 바라야의 남자들이 전부 다 짐승이라던가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코델리아가 모든 걸 다 공정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다 상황에 혹은 양쪽 별 혹은 세 개의 행성이 전부 다 상황에 쫓겨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태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딱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뭐 3, 4권을 이미 읽은 입장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진짜 특히나 군대 갔다 하는 아저씨 같은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번역을 하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얼핏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캐릭터나 그 작품 안의 세계를 보는 태도는 예, 여성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후반부에 가서 어떻게 또 바뀌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을 잘 아시겠지만 그 작품 배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뭐 젊은 시절을 보내는 데 있어서나 아버지하고 남자 형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남자 형제들 전공이 아마 이공계 못한 이쪽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왠지는 이렇게 예, 그런 영향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영미권에서 특정 SF 작가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가 로맨스 SF 작가라고 해서 상을 타고 그걸로만 중고등학생 작품을 쓰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예, 그런 쪽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작품의 대부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소설 시리즈 전체가 순수하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몇 번은 중간에 화자가 바뀌어가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마일즈가 시점에서 진행되다가 이제 다른 등장인물 시점에서 진행하다가 이제 체인지를 하면서 이제 그런 때를 보면은 이제 여성 등장인물이 관점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확실히 좀 그런 부분, 여성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남성 캐릭터 마일즈나 아니면 다른 캐릭터가 진행할 때는 또 이제 그게 싹 감춰주는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그 여성성을 잘 캐치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여성 작가가 맞긴 맞는 것 같기도 한데라고 하는데 남성 캐릭터가 나와서 이제 이걸 싹 뒤집으면 또 이제 좀 헷갈리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어떻게 좀 가끔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고 아, 이 여자 아우 하고 읽을 때 좀 답답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런 데서는 확실히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대개교는 일단 그 글을 쓰는 분들이 아무리 남자분 여자분 간에 남자라고 해도 남자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아니고 여자라도 여자의 경우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딱 보고서 이제 여자다 남자다. 모 작가는 제임스 팁트리 주연은 미국의 되게 유명한 작가 중에 하나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는 남자다. 내가 내 길 걸어서 그렇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작가분이. 물론 그것이 아니었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조금 마일즈 시리즈와는 관련이 없는데 국내에서 스페이스 오페라로서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저는 프롬 포이닉스라는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만화가 김진 씨가 쓰셨는데 김진 씨 작품이 맨 처음에 프롬 포이닉스가 연재된 것이 만화한국이라는 잡지였었어요. 근데 연재할 때 참 특이하다, 재밌다 이런 걸 거기서 봤었는데 안타깝게 6화까지만 연재되고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김진 씨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진 씨 팬클럽 회장도 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이제 만나고 보니까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여성이라고. 작품 스타일 특히 프로포인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군대 문화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보면서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보면서 아 이거 확실히 여성이 쓰신 게 맞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지만 스페이스 오페라를 그렇게까지 충실하게 잘 보여준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자라고 좀 착각을 했던 점이 있었죠. 이름도 좀 그런 면이 있었고요. 또 인기 있었던 그 가수 자체, 가수도 한 명 유명한 사람이 비슷한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기도 했었으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김진 씨 팬클럽 누구 있긴 있습니다. 진짜에. 그러고 보니까는 저야말로 그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뭐 1, 2권이 나오면 아마도 다 읽으실 테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데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번역 작업을 하면서 사실 1권의 어떤 부분은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반 장난 반 진담으로 오늘 연결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번역자가 번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원 저자가 글을 못 썼어요. 그러면은 그 못 쓴 게 전달이 되도록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걸 매끄럽게 해서 매끈한 작품으로 바꿔 환골 탈퇴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쭤본 분들은 거의 대부분 환골 탈퇴를 시키는 게 당연하다라는 의견은 거의 지배적이었거든요. 이 소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소설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딱 하나가 저는 웬만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역주를 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 빼고는요. 그 모르는 사람이 사전을 백과사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 일본을 보면 의외로 장비나 우주 전함에 대한 외부 묘사가 안 나와요. 그냥 전함도 나와요. 뭐 배틀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뭐 오포가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떻게 전쟁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무기들의 외형도 묘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드물게 묘사가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빼놓고 번역을 안 하는데 일단은 의견 전달을 이거는 빼놓고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 총 모양이 나팔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게 딱 한 번 나와요. 일본의 그 묘사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분위기가 정말 세련된 오래된 소설임에도 아주 세련된 느낌이다가 그 부분에 가서 한번 발이 걸려서 넘어져야 돼요. 일단은 저는 빼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빼는 게 맞는 거라 팬분들 입장에서 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넣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말 그대로 나팔 모양이라고 나와요. 총구가. 나팔 접시가 된거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그 개인용 화기 끝에 이렇게 나팔 반 모양으로 이걸 넣게 되면 그 이후에 아마 그 총 개인 화기들을 보실 때마다 나팔 모양이 그렇게 됩니다. 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왜냐면 아무리 이거를 충실하게 원작자가 이렇게 쓴 거라고 해도 그 역자가 욕을 먼저 먹는단 말입니다. 저야 잘 알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건 번역자의 자유가 아니겠다 생각해요. 그 분위기가 진짜 나팔명한테 갑자기 이거 들으면 안 된다 듣지 말아야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됐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뭔가 좋은 것만 얻어가시면 안 그냥 일본에서는 그런 총이었고 2권이나 3권에서부터 개량돼서 다른 거를 바뀌었겠거니라고 그냥 독자가 참고로 2권하고 1권 사이에 딱 하루 차이밖에 안 납니다. 납품하는 쪽에 사정이라 그러는데 근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작가가 5년 갭을 두고 썼다는 게 그냥 확 티가 나버려요. 그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그 역자분들끼리 이거는 차이가 나게 냅두는 게 맞다. 해설에 그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사실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그건 아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주면. 사실 그래도 있는 내용을 이제 빼는 것까지는 좀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도 있는데요. 예. 그냥 독자들의 필터링 능력을 믿고.
그것도 묘사가 많이 나오면 사실 못 빼죠. 딱 한 번 나와요. 책 한 번에. 언어인터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전에 언급한 건데요. 이 부분이 방금 그 피가 튀고 피가 살이 튀고 강철이 휘날리고 빔이 오가는 합대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선의 묘사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눈 뜨고 보기 어려울 그런 정도거든요. 사실 여성현 그런 형태에다가 앞뒤에 망치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막 아름답다고 참기를 하는데 기글지가 그냥 읽으면서 필터링 하고 아 이건 난 이거 못 봤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나오면서 멋있게 나중에 기대되겠군요. 그 은하문수 같은 경우에 원래 그 공산 디자인이 안 나오죠. 근데 나중에 애니메이션화 되면서 라인하르트의 그 브링힐트 그 같은 경우는 진짜 순백으로 만들어 진짜로 순백으로 만들고 형태도 유선으로 딱 생겨서 되게 멋있게 디자인했는데 동맹군 함선들은 다 상자로 되고 하면서 이제 딱 구분해 가게 확 대비가 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있는데 스페이스 오페라물 그런 건 아까 얘기드렸던 프롬코닉스에서도 처음에 나중에 발표 디자인들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만화가분들이 아무리 그래픽이 뛰어나더라도 메카 그리는 거에 뛰어난 그런 분들도 또 계시고 안 계시고 한 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요. 그냥 나팔 그것도 조금 이제 저는 가능하면 상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에. 근데 저는 그 보드게임에서 그 수용소에서 레트조프랑 배치할 때 신병들이 분명히 나팔 모양의 신병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읽은 기억이 나요. 혹시 그 동일한 건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즉 마열지가 그 나이가 되도록 바뀐 게 없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그냥 에피소드인데 번역 중에 그 코델리아 남동생 얘기가 나와요. 남자 형제 얘기가 나와요. 오르코 시건 위키 어디를 찾아봐도 손 위인지 손 아래인지 밝혀지질 않았어요. 아직도 모른대요. 결국 저자분한테 메일을 보내서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냐 엘더인지 올더인지 잘 안 아예 언급이 안 되고 예 그러더라고요. 하긴 영어로는 그게 아직 이해할 없죠. 추천 얘기 나오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김상우 씨 번역 중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의혹이 있어요. 그 마일즈 전쟁과 보드게임 시점에서는 작자가 그냥 커즌이라고만 해가지고 사촌인가 보다 하고 그때 이제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육촌 관계입니다. 할머니끼리 서로 자매예요. 계속 사천으로. 그 정도는 애교로 다 주세요. 앞부분에는 그런 거 얘기하는 설명이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커즌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근데 구분을 하더라고요. 세컨드 커즌이라고 뒷부분에서 분명히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리즈를 쓸 때 뭐 한 번만 딱 쓰고 당연히 이제 이 소설 같으면 한 번만 쓰고 말겠다고 생각을 쓴 게 아닐 테고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완전히 형성이 된 다음 설정이 있고 아닌 설정이 있는 게 책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정도 시리즈를 쓰면 전부 기관 이름이 바뀌어요. 뒤로 가면서 같은 기관을 지칭하는 건데 뭐 그런 거 정도는 애교로 봐주셔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직접 개작을 하시지 않은 이상 또 그리고 제가 실한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업을 한 에디션이 저자분께서 종이책으로 나온 것보다 조금 더 손을 보신 에디션이라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가장되게 얘기하면은 지구상에서 이 에디션으로 나온 게 전무후무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럼 약간 뒷부분 생각해서 앞부분이 좀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예. 거의 최신까지 교정을 다시 본 에디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여담입니다만 사실 이렇게 그 나중에 일관성을 위해서 그 맞춰서 삽입을 한 게 꼭 더 재밌다는 보장이 또 없거든요. 스타워즈도 그렇고 그냥 좀 다른 얘기가 제가 최근에 김용의 그 사조용전, 신조용 이런 것들을 전자책으로 다시 사서 쓱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려원에서 나왔던 제가 예전에 본 판본 2차 판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곽정이 황약사에게서 도망을 할 때 수영을 하는데 몽골에서 온 놈이 어떻게 수영을 해?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지 곽정과 황용이
같이 놀다가 황룡이 곽정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장면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삽입된 게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좋지만 또 얘들은 왜 여기서 수영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용식 작품이 한 번 더 개작했죠. 한 번 더 개작했는데 그래서 엔딩도 달라진 게 많이 있어요. 그 얘기 듣고서 참 충격을 받아갔습니다. 네, 작가 자신이 결국에는 애착을 가진 작품일수록 나중에 다시 고치고 싶어지는 것도 알겠는데 그것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기존에 봤던 팬들을 이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스타워즈는 정말로 빨리 조지 루카스 분께서 이제 이번에 아예 손을 놓으셨으니까 디즈니 디즈니 왔으니까 설마 디즈니는 더 개장 안 하겠죠? 건담도 그렇고 등등 건담은 영성화된 게 무조건 세계관 설정이 맞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신극장판 있었죠? 네, 더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뭐 이제 다가와 나가시면. 네. 먹으면서.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거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올 시리즈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도 한 명의 독자로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씨앗에서 이렇게 시리즈 전체를 다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번역 SF를 읽을 때 문제가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전작들을 당연히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죠. 영어라는 장벽이 있고 저는 영어를 내가 정말 못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다음 권을 기다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 흔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응원을 해주시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출판계에 이득이 남는 일이라는 것을 좀 각인을 하도록 그런 상황이 좋은 선례가 남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서 다시 같이 말씀 나누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서로 간에도 말씀 나누시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일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네. 단체 사진이라던가 네 기념이니까 바깥에 나가셔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